전 세계 게릴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특별하게 우리 이수 선생의 2판 4판 쇼 첫 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판 4판 쇼에 우리 이판님 이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사실 우리 몇 번의 이판계의 최고의 지존 4판계의 신의 절정에 달한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2판 네. 4판 쇼. 예. 자, 2판계는 바로 명리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사 또는 사회적 이슈를 세계적인 명리학자 우리 이수 선생께서 아주 쉽게 풀어주시고, 또 정치권과 관계된 또 사회적 이슈는 이 사람이 오랜 정치활동입니다만은 저야 뭐 제도권 속에 못 들어갔으니까 여전히 게릴라 비제도권 정치인으로서 무림의 고수답게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지금 이수 선생님, 지금 이곳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곳이 이 스튜디오가 김상혜의 풍경소리 월광사죠. 네.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방송 들어가면은 장소 협찬 광고는 넣어드려야 되니까. 네, 여기 뭐 조그만 갤러리인데 예. 뭐 우리가 특별히 예정하지 않고 하다가 이제 좀 스튜디오 같이 좀 이제 잘 꾸미면 되죠. 뭐 예. 시간 지나고. 아 그래도 예. 지금 뭐 우리 게릴라 방송에 비해서 이 정도 스튜디오는 뭐 이거죠. 자, 이곳은 2호선 5호선 충정로역 2번 출구에 나오시면 바로 이곳 알바기에 성공한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입 가격의 최소 10배는 배팅을 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정도로 김상혜의 풍경소리, 김상혜 원장이 이 역학만 아주 고수가 아니라 바로 부동산에도 고수, 돈을 벌고 싶은 분이 있으면 김상혜 원장을 찾으시면 알바기의 고수의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바로 이곳 3층짜리 건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건물? 알바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풍경소리죠. 월광사지. 예. 뭐 알바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풍경소리, 김상의 풍경소리가 아니라 김상의 알바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월광사가 아니라 알박사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요. 자, 이곳 전화번호는 02533-8877. 아니, 서울역 전화번호가 7788 아니에요. 칙칙폭폭.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역 7788입니까? 이거 예. 칙칙폭폭 이래서 7788인데 이곳은 8877. 서울역을 뒤져버렸네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예. 살짝 뭐 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통속적인 그런 유형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게 좀 개변쩍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이왕 뭐 서울역은 7788이고 여기는 8877.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에 번호는 533이에요. 533. 네, 야, 533하다. 적인 것도 있어야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종건당 빌딩 바로 뒤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종건당인데, 종건당 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특히 종건당 임직원 여러분, 이곳 알바기의 목표는 매입 가격의 10배는 받아야 팔 수 있다는 사실, 그거 명심하시고, 혹시 또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또 이수선께 무시하시면은 저희들이 우리는 뭐 10배가 아니라 20배까지 뻥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뭐 그런 거 관심이 잘 모릅니다. 여전히 명리학의 고수, 이판계는 역시 말 그대로 명리학자로서 품격을 그대로 가졌습니다만, 저는 뭐 사판계 고수다 보니까 사판계는 뭐 묻을 때를 다 묻었죠. 그렇죠. 우리가 때 묻을 때를 다 묻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비슷하고 뭐 통하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또 방송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뭐 서로 좀 자기 자랑도 잘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상대를 좀 띄워줄 때는 자기는 좀 낮추는데 신충재는 뭐 저를 좀 띄우고 결국은 또 자기도 같이 깔때기 같은. 야. 그리고 좀 띄우지 마세요. 뭐 세계적인 명리학자라고 해도 사실은 제가 세계적인 명리학자입니다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명리학자가.
뭐 대단하다고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해봅시다. 예, 뭐 우리 게릴라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실시간 채창도 좀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요. 우리 게릴라 방송에 반말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아니 이 글쓰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이수 선생님 이 글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얼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고. 네. 근데 이 우리 실시간 채창에 이게 익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말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폄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이제 문자도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 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재판 치기도 좀 어렵고 예. 뭐 추격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예절 없는 친구들은 예. 유사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 뭐 그걸 뭐 굳이 개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예. 네, 뭐. 우리 홍영현님 뒷배경 화면을 바로 잡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판 4판 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형화 된 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이 배경 화면이 약간 이렇게 곡지게 약간 곡지게 틀었어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뭐 굴곡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카메라가 항상 조금 각도가 저도 예. 뭐 예전에 이런 거 안 봤는데 예. 각도가 약간 신중재 쪽으로 좀 돼 있으니까 예. 항상 신중재 얼굴이 좀 작게 나오는 됐어. 야, 뭐 아니, 제가 얼굴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그래서 만들어주죠. 저도 자꾸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닙니다. 야,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이수 선생 초빙 네. 자명 자조 특강 네. 월광사 풍경소리 네. 010-4250-5049 개인 핸드폰 번호도 있네요. 야 여기 장소 하나 빌려주고 상당히 협찬 많이 깔았네요. 협찬 많이 깔았어요. 아니요. 010-4250-5049 장소를 빌려준 게 아니고 예. 저 원래 여기 기본장은 저를 예전부터 극진이 됐습니다. 저를 그냥 모시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자 우리 지난번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저희들이 배팅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정경심 구설을 못 맞추면은 나는 명리학계를 떠나겠다. 네. 그 공언하세요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그게 무슨 예측거리나 된다고 뭐 그런 뭐 틀리면 또 어떻게 하면 틀리면 뭐 욕 좀 먹겠지. 그러나 그게 뭐 저는 이미 그 전에 제가 그 절기로 제가 한류가 지나서 예. 그 10월달에 그렇게 영장도 발부되고 또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그게 또 뭐 그거 맞았다고 또 내가 뭐 맞았네 뭐 이렇게 자활상하고 이런 거 아니고 뭐 틀리면 많은 거지. 제가 무슨 뭐 명리학 그 학자로서 명을 걸고 그렇게 시시한 거죠. 뭐 이렇게 제 입지를 걸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신청자는 방송을 접겠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방송을 적게 됐죠. 근데 저는 구속 안 해서 방송 접을 겁니까? 전 접죠. 저는 100%가 아니라 200%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김영수님 글자가 거꾸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글자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면 이게 광고법에 걸립니다. 광고법에 걸려서 저희들이 이 글자가 거꾸로 보이게끔 그래서 요걸 제대로 보시려 그러면 이 세상을 거꾸로 보시는 분들은 이 글자가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보니까 김영수님 세상을 아주 반듯하게 사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 좀 거꾸로 보이는데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분들은 바로 김상의 풍경소리 02-5533-8877로 전화 주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수 선생님 오늘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리인데 아주 그냥 제목을 쿨하게 박근혜 석방 임박 뭐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야 이거 빗나가면 이수 선생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일개 명리학자지만 제가 제 명을 알고 운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뭐 오랜 동안 제가 활동을 외국에서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이제 좀 선전 좀 한답시고 예. 또 제가 뭐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뭐 술기를 드러내면서 예. 좀 뭐 프로파간다의 수단을 홍보의 수단으로 제가 쓸 정도의 제가 그런 급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를 제가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했고 예. 그리고 그게 뭐 오래전의 일이고 예. 그리고 그분이 2016년도 병신년에 일이 생겼을 때 탄핵이 그리고 또 2017년 영어의 몸이 되셨을 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죠. 그리고 이제 그 명리술법에서 그 아주 기본기만 탄탄하면 금방 이분이 언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고 또 뭐 그 아주 그 좀 비천한 술기인데 뭐 낙하
비법 같은 수법만 알아도 2016년도에 일어났던 상황이 올해 2019년 기해년에 이렇게 해소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올해 뭐 그 석방되실 거라는 거를 그냥 저 이제 그 제 유튜브에 예전에 뭐 간단하게 저 잔잔한 음성으로 남겨놨어요. 네네. 그리고 뭐 저는 그 예측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네. 뭐 또 틀릴 수도 있죠. 제가 10중 8구가 다 맞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올해 제가 네, 말씀하시죠. 이미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 그다음 네. 팔자 정보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 야,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임박. 네네. 지금 이제 10분 경과됐는데 바로 알 까면 전부 다 이제 다 퇴장하기 때문에 안 되고 조금 시간 끌어야 됩니다. 뭐, 자, 네. 오늘 이제 중요한 게 10월 26일 아닙니까? 네. 10월 26일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신 지 네. 40주기 되는 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현충원에서 오늘 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 현충원에서 정말 작년까지 그리고 올 8월 15일 유경수 영부인 네. 추도식 때까지도 모선을 보이지 않던 자유한국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습이 많이 드러났어요. 네. 그 이수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 정도 고소시면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 대충 감 잡으실 것 같은데 누가 왔을까요? 저는 뭐 정치적인 행위에 별 관심이 없고 사실 예. 뭐 또는 정세 분석에 뭐 의미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저는 그냥 팔자란 도구를 통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하고 예.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저 자신의 그 내면부터 성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이 40주기인 줄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예, 아니 정말 솔직하시네요. 예, 그래서 예. 뭐 오늘 이제 방송 웬만한 데는 아이고 하고 넘어갈 건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시네요. 예. 예. 제가 뭐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제가 예측했습니다. 2021년이라고. 예. 그러면 또 뭐 우파 세력들은 바로 좋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조국은 당장 구속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또 싫어요. 뭐 예. 혐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경심 근데 윤석열 믿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뭐 요즘 좌파 우파 다 헷갈립니다. 예. 엊그제까지 뭐 윤석열 총장을 뭐 검찰개혁의 기수인 것 마냥 뭐 다른 얘기하고 공정작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 윤석열을 찬양하더니 바로 윤석열이 그 또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좌파한테는. 그리고 우파는 또 지금 찬양하죠.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세류에 이제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제 의견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데 의도는 없는데 오늘 그 12.6 그 서거 박정희 대통령 저 예. 고인이 되신 그런 서거에서 해가지고 오늘 참 많이 이렇게 뭐 아까 VIP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예. 작년에 안 오고 재작년에 안 오던 사람들이 왜 또 오늘 또 다 왔습니까? 다 정치적 행위의 일환이죠. 예, 그렇죠. 잠깐만요. 네, 네. 자, 그 와중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 산드라님께서 지금 입장하셨는데 산드라님 네덜란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가수예요. 그런데 이 산드라님의 부친께서 네덜란드에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에 거의 뭐 전용 비행기 가지고 계시는 회장님이세요.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회장님께서 우리 이수 선생님 뵙고 싶다고 지금 요즘 따님이 지금 오셨네요. 야, 네덜란드의 그 세계적인 그 전용 비행기 가지고 계신 회장님께서 우리 이수 선생님 직접 한번 뵙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전용 비행기 한번 타실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아니 뭐 150분 오시면 되죠. 예, 제가 야.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야, 이제 전용 비행기까지 타시게 되겠어요 지금. 야, 따님께서 직접 지금 우리 따님이 산드라님께서 지금 음반을 냈어요. 음반의 그 노래 제목이 새말뚝이에요. 저는 뭐 회장님보다 산드라 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산드라를 야, 아니 산드라가 이번에 낸 음반이 새말뚝이라고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가끔해서 제가 4,700개 새말뚝 뽑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들어있나? 여기 제 가슴에 들어있네요. 요 새말뚝 요 4,700개 요 새말뚝을 뽑아낸 걸 보고 산드라 양이 그 노래를 만들어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산드라의 새말뚝 노래 어떻게 히트 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분이 미혼이신가요? 아, 미연이에요. 아니 근데 뭐 좀 로맨틱하고 이런 노래 부르지 뭐 새말뚝이 뭡니까? 참.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아마 그 공산주의자들 가슴에 새말뚝을 박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네. 좀 이렇게 그 심포닉 메탈 이런 장르 좋아하니까 예. 저는 그쪽 계통 북유럽 계통의 좀 골든 메탈이나 이런 심포닉 메탈 하시는 분들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자, 이수 선생님 지금 노르웨이 아시죠?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저는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예. 없어가지고 예,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이킹의 후예, 네. 바이킹의 후예의 딸이 크리스티나라고. 지금 크리스티나가 노르웨이 유명한 앵커예요. 지금 크리스티나 지금 앵커가 지금 이수 선생님 잘 안다고 그래요. 지금 막 들어왔네요. 예. 네덜란드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니 지금 크리스티나가 지금 노르웨이의 유명한 앵커 크리스티나 지금 이수 선생님 하이 이러고 지금 왔네요. 야, 이 뭐 노르웨이의 유명한 앵커가 이수 선생님 하이 답변 하나 해주시죠. 이제 뭐 나이가 이제 60이 다 갖고 오고 제가 이제 뭐 별로 이제 예전에 전 굉장히 잘 로맨틱한 사람이었는데. 참고로 크리스티나도 미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참그 세월이 좀 이제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소원해 주셔서.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말씀을 조금 이어가자면 정치권 인사들이 대구 왔어요.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또 우파 진영의 또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라 꼽을 수 있는 김문수 지사가 오늘 뭐 추도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 그리고 조원진 공동대표 등 거기서 또 이 양반 빼면 또 서운할 것 같네요. 오늘 부인하고 같이 왔던데 텔겸 생각나는 김진태 의원까지 오셨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대거 10월 26일 날 국민묘지로 정치권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우파 대통합을 상징하기도 하고 미래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임박했다. 나는 정치적으로 이런 코드를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그 기해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병신년의 상황이 예. 기해년에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수습되고 마무리되니까 올해 제가 석방을 예언했고, 예. 또 기해년에 이제 해월이 곧 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판적 사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명리적인 사안으로 예. 이제 뭐 좀 이따 날짜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곧 임박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역시 저는 정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낯이 좀 두꺼워야 이렇게 하고. 아니 상전에 뭐 안 찾아보는 사람들. 아니 이수 선생님, 이수 선생님 예. 피부 두께는 저보다 훨씬 두꺼운 것 같은데 어떻게 낯이 안 두껍고 가늘다고 말씀하시죠? 모르겠어요. 신청자가 좀 낯이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잘. 아니 제가 신전에 하장을 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양반이 하장을 나는 해도 그 야이 또 뭐야, 헐사실포 아니 모르겠어. 야, 아니, 이거 그루밍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너무 깨끗한 거야 지금 보니까. 아니 하장 아니 신청자가 저 보면은 아니 하장 눈이 잘 생겼어요. 아니 팩트 체크 들어가죠. 그걸 합시다. 자 이주세요. 저 아니 뭐 아니, 말고 아니, 입술은 아니.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랐어요. 아 그래요? 한번 닦아주세요. 야, 아니 팩트 체크. 이러면은 한번 이러면 닦아주세요. 잘못 봤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랑. 한번 닦아주세요. 예. 아 모르 안 없습니다. 입술도 한번 닦아주시죠. 됐습니다. 아, 입술. 나는 좀 화장을 좀 하는 야, 야, 뭐 이렇게. 야 세계적인 명리학자들 이렇게 거짓말. 아니 우리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아니, 우리- 나는 진짜 이때까지 아니 보세요. 별로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아유 이거 말이야 이거. 야 이 양반들 말이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나의 어머니 이수 선생님 뒤에서 다 있구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방송만 나가면 전부 다 화장. 이게 굉장히 아니 지금 화장했다고 말이야 이거 말이야. 야 아우 정말. 우리 신청자가 보니까 나는 야 이거 저 자연 피부인데도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야 이거 잘하면 혹시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 모델 들어오라나? 아니 그 그만. 어때? 이 티슈 던진 바람에 그거는 끝났어요. 아니 티슈 던졌기 때문에 혹시 티슈를 던졌기 때문에 혹시 티슈 회사에서 유한 캠블리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들어오는 우연히 거 아니에요? 보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번 보셨는데 저희 아, 예. 어머님이 보시다가 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거지 같냐? 그래서 내가 우연히 찍은 거다.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너도 좀 이렇게 신청제처럼 좀 가꾸고 이렇게 하지. 예.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오늘 뭐 옷 좀 깨끗이 입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양말 입고 나오셨네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제 평생에 제가 뭐 로션 같은 것도 안 바릅니다. 아니 근데 그냥 아니 스킨만 바르는데. 아니 근데 이수 선생님 양복을 제대로 빼시는데 여기 근데 오핀을 꼽으셨네요. 이거 딱 걸렸어. 오핀이네. 이게 야. 확실히 야 이거. 촌 출신이죠. 야.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아, 그래요? 예. 단추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오핀 아니에요? 이런 정장은 못 보셨네. 확실히 야. 이 안목은 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핀은 아니네요. 아니에요. 여기 단추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단추 구멍이 안쪽에 있잖아. 그렇죠. 야 이게 또 만담으로 흘러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야 팩트 체크.
야, 요런 거 사용하네, 요거. 네. 아, 요거 패션이군요. 네, 이거 뭐 예전 옷입니다. 저 10년 전 옷인데도. 야, 제가 요런 거 옷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요런 거 달고 다니면 요거 명품이네요. 명품은 아니고요. 그냥 요 백화점 산거 아니에요? 그냥 한 1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아니에요. 야, 나 이거 5천 원 주고 샀는데 이거. 야, 나 이거 5천 원짜리인데. 응? 이거 5천 원 주고 샀는데. 아니 이거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근데 이 게릴라 팀인데 신종재 군대 나왔어. 군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 팔사동 오뚜기도 나왔죠. 어떻게 정규군 나왔네. 정규 비정규군 출신이라서 내가 게릴라 출신이에요. 내가 그 게릴라 팀장했던 사람인데 이거 뭐 이게 예전에 보니까 아, 그거 본인은 맞아요? 단추 잘 못 끼시네. 아니요, 제가 이게 한 10년 전에 오시니까 체형이 이제 좀 쪘죠, 좀 풀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는 항상 패션은 제가 굉장히 앞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뭐 좀 이제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 조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또 혹시나 해서 하는데, 제가 뭐 좀 활동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곧 나가서 외국에서 활동할 겁니다. 아하. 예, 외국에 가면 다 알아주고 세계적인 명리학자라고 알아주는데, 국내 오면 뭐 너도 나도 이거 최고라 그러고 이게 뭐 맞니 틀린 이런 소리 하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뭐 홍보수단이 아니라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제 의견 얘기하고 같이 재밌는 시간 공유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신총재하고도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인연이었는데 뭐 주변에서 재밌게 보시고 이런다고 해서, 저는 재미라는 요소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되니까 그런 좀 고민하시라고. 이 방송은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수 선생께서 지금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시겠다는 것은 국내 도평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좀 벌이가 잘 안 되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제가 예전에 예전에는 저 소원이니까 우리가 요즘 접종률 좀 많이 떨어지는군요. 정말.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요즘 고객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누가 말입니까? 아니 해외로 지금 뭐 가신다는 거니까 국내 고객들 지금 방금 안 봤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지금 회장님 모시다고 하는데 제가 회장님 한 분만 만나도 되는데 근데 제가 뭐 회장님이라고 특별히 뭐 굽신거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메일 한 통 보내도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역술인 소위 치고 제가 돈도 제일 많이 벌어갖고 지금 현재는 제일 가난합니다. 우리 동네 길거리에 있는 대나무 세우는 무당보다도 제가 돈이 더 없어요. 요걸 쉽게 풀면은 과거에는 대박이고 지금은 쪽박이다. 그러나 요 표현이죠. 그러나 요 표현 아닙니까? 시키시긴 없다. 나는 살면서 굶기를 부린 적이 없어. 나는 그냥 항상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보다 제가 저는 그냥 대기업의 임원 수준의 연봉은 받습니다. 아무리 제가 바닥이라고 해도. 그러나 뭐 별로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지내고, 그 다음에 제 운이 그렇게 활동하게 한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뭐 우리 신종재는 그 산청 출신이잖아요, 그죠? 어떤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또 이게 또 고향을 따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어디 거기 어디세요? 저는 부산입니다. 아니 부산, 은근히 또 부산을 강조하네. 아니 나는 어릴 때 꿈이 이거였지. 나는 팔도에 집을 한 채씩 다 사고 또 각각 이렇게 팔도에 부인도 다 두고 이렇게 살고 싶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우 화끈하시네요. 서울에 집 한 채도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집을 사야겠다 이러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 보기도 좀 창피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마음에 드는 그냥 빌딩 있으면 한번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40층 이상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근데 뭐 이제 활동 범위가 이제 반경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팔도의 꿈을 이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대양 육대주로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세계로 제가 한번 다녀보고 또 저의 제국을 한번 다시 건설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제국을 건설할 힘은 지옥에서 얻는 거니까, 제가 지난 3년간 제가 감옥에서도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저는 제 허물을 잠깐만요. 우리 이수생 정말로 정직하고 강직하신 분이에요. 정직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거 쉽지 않은데요. 저는 저보다는 확실히 고수네요. 저는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저는 명리학자 이수 검색하면은 뭐 저를 굉장히 저보다는 고수네요. 저보다는 고수예요. 그다음에 뭐 지상파에서 뭐 공중파에서도 뭐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하다고 하는 순간 그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 찌질이 될 바에 차라리 그냥 뻔뻔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과거의 허물을 납득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나온 과거가 그랬으면 그 인정해야죠.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뭐 떠난다, 뭐 잠적한다 이것도 아니죠. 제가 뭐 다시
남들이 다 아마 이수가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또 다시 인생이라는 게 참 결과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제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저는 활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판계 고수께서도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녀오셨고 또 사판계 고수는 이 사람도 1년 6개월짜리.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더 고수네요. 제가 빨리 졸업했네요. 아니, 제가 빨리 졸업했어요. 이렇게 뭐 아니 자기적으로 3년 동안 정규 교수를 밟았는데 저는 1년 6개월 만에 바로 떼고 나왔으니까 제가 고수네 사실은 보니까.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띄워줘도 꼭 자기 쪽으로 결국은 끌고 가더라고. 이런 깔때기는 사람들한테 절대 그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군요. 때는 자, 이제 그게 뭐 칭찬부터 아니네 가만히 자,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억울하게 이제 학교를 억울하게 학교. 아닙니다. 저는 뭐 억울하게 가지 않았고. 당당히 들어가시죠. 저는 수치스러워.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학교를 들어가셨고 저 역시도 당당하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신충제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족들과 단절되고 그런 걸 이미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다녀왔고 또 제가 다녀와서 한 1년간 참 고적하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누워 있지 말고 주유소에 가서 좀 알바도 좀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실성이 없냐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제가 좀 낫네요. 저도 제 아내에게 그 얘기 들어가서 부산에서 제가 공사장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좀 더 세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 침대에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 있어도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어머니 갖다 주셨어요. 마치 병원에 한자같이. 그리고 항상 저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좀 때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저는 뭐 외국에 또 좋은 대접을 받고 또 좋은 분이 와서 한 2년 제가 이렇게 있고 또 잠깐 국내에 와서 다시 또 저는 나가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온 김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를 알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팔자도 압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또 출생과 관련해서 또 말들이 많고 이상하게 뭐 그 좌파 쪽에는 출신 자체가 불분명해. 뭐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정확한 팔자가 없었어요. 또 제일 지금 의문하는 사람 박원순 시장이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직접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걸 제가 대강 보이는데 뭐 온갖 우파의 스피커들이 뭐 이렇게 하고 또 요즘은 또 윤석열 총장까지 또 뭐 국민의 정의의 뭐 수호처럼 이렇게 받드는 거 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조국 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 뭐 팔자 각각 개개인의 팔자를 다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사교적인 활동을 안 했으니까 하여튼 제가 확신이 가는 바를 제가 이렇게 아주 뭐 간단하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되지 뭐 그걸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어디서 뭐 다 되는데 와가지고 말이지 자기 뭐 사판적인 걸 합리적인 견해를 넣어가지고 얼추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게 시류에 변성해서 예언을 한다시고 하고 이런 좀 주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좋아요. 네네. 자, 저희들이 뭐 잠깐 방송이 그 구글 컨셉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서혜진님께서 그리고 앤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요 구글 컨셉 괜찮네요. 머리가 짭짤하긴 짭짤하네요. 구글 컨셉. 서울역에서도 구글 괜찮아요. 우리 게라도 이거 괜찮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들은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는 당당하게 이제 그 3학년 과정을 마치셨고 저는 이제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1년 반 만에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억울하게 이제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까 지금 3년째 아직 졸업을 못 하시고 계신데 이제 곧 졸업하신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석방 들어간다고요. 우리 뭐 이거 개그 프로도 아니고.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해월이 오는데 이제 절기로 입동이 지나죠. 11월 8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아주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 생각에는 형 집행정지가 될 것으로 일단 예측됩니다. 물론 시기가 좀 벗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총선전이 되는 건 확실한데 총선을 앞두고 뭐 한 달, 두 달 사이는 아니고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그러니까 날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시 한번. 가장 이제 유력한 절기 그냥 이거는 뭐 정치판의 구도나 이런 걸 떠나서 이판계 판단입니다. 이게
이 명리라는 틀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나 10년 전에서 예측하는 거나 어제 예측하는 거, 그저께 예측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이거 그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 만세력 하나만 들고 있으면 예, 천하무적이죠. 예, 요 만세력 하나만 들고 있으면 천하무적이죠. 요 영업 비밀인가요? 아니요. 요거 공개되면 영업 비밀인가요? 만세력이 만세력. 아, 그래요? 너무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 이거는 그냥 팔자를 팔자군요. 예, 계산을 옛날에 그 달력 같은 거예요. 요 사실 영업 비밀 제가 다 공개해드리네요. 뭐 우리 방송 팩트 체크 그러니까 예. 뭐야 이거는 뭐 유머도 아니고 이건 뭐 실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달력이라고. 그래서 참나. 참.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이제 올해 제가 석방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면은 이제 내년 양력 1월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 내년 1월을 일단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11월 1일 남았지 않습니까? 11월에 일단은 석방된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예. 11월 8일에서 12월 8일 사이에 정치적인 경기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판적인 제가 견해도 우리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습니다. 예. 자 날짜 한 번 더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렇죠. 제가 예. 이제 10월 8일에서 11월 8일 갑수로에 잠깐만 정경심 교수가 예, 절기 할로에 예. 그때 우리 방송할 때 그렇죠. 10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구속된다. 그때 뭐 영장 발부가 예, 안 그렇죠. 됐을 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영장 발부가 되고 내가 예. 구속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날짜까지 뭐- 나왔어 그때 날짜까지 나왔어. 예, 날짜는 얘기 안 했고 그 달을 얘기했죠. 그렇죠. 갑수로를. 그렇죠. 예. 그 달. 예,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제가 날짜까지 따져서 제가 하겠습니까? 그 시기고 절기가. 아니 조국 장관에게 전화 받으셨어요? 그래서 살짝 몸을 또 숨기시네. 아니 근데 조국 장관하고 일면식도 없다니까 나 진짜 뭐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예. 말씀을 잠깐 숨기시길래 또 전화 아니 내가 이제 그 시기를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좋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이제 교수를 이제 소환할 거라고 다 생각하죠. 그렇죠. 조국은 죽은 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뭐 조국 교수가 대권의 여권 주자, 그러니까 여권의 이제 대선 주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우파 사람들 또 싫어요가 되죠. 비호감이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그런 거 제가 상관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뭐 조국 그 교수를 잘 모르니까 예. 그 사람 팔자는 유추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이제 뭐 사람들은 다 행동이라는 것은 그 다 그 이익이 반영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뭐 예. 일이고 이런 걸 떠나서 유심히 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자 그 조국 교수가 이제 뭐 소환되고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조국 교수를 이제 구속시키면은 이제 이 그 조국 사태가 이제 수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뭐 조국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슈가 끝났다. 이제 그 이슈 끝났다. 블랙홀처럼 이제 빨아당길 두 가지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뉴스는 누군가요? 예, 이제 뭐 하나는 김정은 답방이고 하나는 김정은 답방. 석방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예. 박근혜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뭐 이름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그냥 고유명사화해서 예. 아주 유명이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 그 전장 좀 빼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순신 전 장관에 아니죠. 이건 잘못하는 건데 그거를 그거 문법을 모르시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이런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예.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고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전 거죠. 대통령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 아니, 대통령 그거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나니까. 박근혜 저건 뭐야.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냥 박근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제 참 우리 성격이 참 유연해가지고. 예. 근데 예. 그 이제 석방이라는 그게 뭐냐. 예. 뭐 단순히 뭐 총선 전략으로 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박근혜 그 석방은 김정은 답방은 지금 현 정권이 예. 통제 영역 외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쓰고 자의적으로 할 수 그렇죠.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뭐 예. 재판은 안 끝났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사면은 좀 일단은 하면 좀 어렵고 일단 형적 행정제들 이렇게 석방을 하는데. 예. 자, 아까 우리 뭐 감옥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예. 감옥에 있으면서 저는 뭐 제 자신을 인정하고 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 스스로 명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납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성찰하고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과거 지나버린 거를. 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어렵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억울한 게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홀로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스트레스를 취할 거냐. 우리가 본질적인 탐구를 하자고 그냥 뭐 계산들 많겠지만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 다 나의 잘못이다. 다 나의 허물이다 하고 딱 덮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은 누구한테 가장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누구한테 가장 억울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를 감옥으로 집어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를 추종하고 따르고 하던 저의 측근들,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름대로 케어하고 챙겨줬던 그 사람들이 좀 얄밉더라고요. 생각하면 이게 뭐 접견을 한번 오든지 저한테 뭐 서신을 한번 하고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내가 좀 풀어질 텐데 아무 연락을 없고 그냥 감춘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저는 그냥 한교안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믿겠어요. 일단 한교안 총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감옥에 넣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전당대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석방하게 한다 하고 그렇게 정책의 행위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어정쩡한 스탠스는 그것도 칼날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제가 그런 분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 없지만 그분들의 아니 정치적 행위를 했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금 우파에 누구나 한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고 잘못하고 걸핏하면은 뭐 나와가지고 어줍지 않게 국회의원에서 뭐 여러 명이 앉아서 절도 하고 사과드립니다 하는데 그런 잘못을 깨끗하게 전부 다 시인하고 말이죠. 한 40명 넘잖아요. 탄핵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62명이죠. 그렇게 하고 뭘 하면 될 텐데 그거는 다 안 하고 말이에요. 요새 또 누나 하던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이제 뭐 윤석열 얘기하는군요. 윤석열. 뭐 이름도 잘 기억 안 합니다. 이제는 다시 이제 그 탄핵을 주도한 세력 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이제 변절자죠 그거는. 그런 형태 보이고 또 이제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교수 차라리 공정의 의리가 있습니다.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 김상희 원장 얼마나 의리 있어요. 지금 이수 선생을 다 외면했을 때 김상희 원장이 그래도 선생님만 찾은 분이 김상희 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풍경설이 맞잖아. 이 장소 협찬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나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내가 맥락을 까먹어 얘기하다가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제일 좀 우리 동네에 예전에 이제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 누구죠? 표창원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응천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조국을 이제 또 슬슬 건들면서 조국을 또 이제 내리기 시작하죠. 아이고 한 달 전, 두 달 전에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1년 전에 얘기했으면 꼭 요때쯤 돼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속성들을 좀 드러내는 거 보면 참 인간 본성에 제가 환멸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박정희 대통령 11.6 서거를 기념해가지고 아니 왜 오지 않다가 오늘은 갑자기 또 전부 다 나타나고 한교안, 나경원 뭐 그다음에 또 누구야 이현주 뭐 이현주 의원은 나는 뭐 잘 알지 못하겠고 김진태 의원 정도면 얘기가 되죠.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를 달았으니까. 그거는 뭐 얘기가 됩니다. 태극기만 달면 다 되는구나. 그분에 대해서는 난 그냥 그런 대로 제가 얘기가 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우파 이간책이 일환일 수도 있는데 아마 청와대나 아니면 여권에서 볼 때 이수라는 뭐 이상한 놈이 나와서 떠들면은 굉장히 캐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치밀한 전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좀 시끄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조금 소동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배신자 황교안 물러가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과거를 다 잃어버린 꿈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뭐 이 계통을 이제 떠나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우파 보수 그리고 또 나를 밟고 지나가서 우파 보수가 총 집결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우파 보수에 진짜 큰 청신호가 켜지겠죠. 그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오늘 이수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잊어버렸던 오늘 뭐 행사에 제가 오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가 대통령 각각 40주기 추도식장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도착과 동시에 유족 대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한교안 대표는 유족 대표인 박근영 이사장을 피해갔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해가다가 뭔가가 뒤가 땡기니까 고개를 돌리고 박근영 이사장과 악수를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교안 이 양반 말이죠. 한교안 대표 도둑이 제발 저린다. 요 느낌을 약간 받았는데 그래도 이해하자. 왜냐하면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워낙에 어마어마한 오늘 참배객들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행사가 마치고 헌화하고 분향 마치고 유족들이 이제 저도 유족 대표로서 제 1번으로 이제 그 감사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원진 대표나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쭉 정호원 전 총리나 오시면 이제 저희들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 끝나고. 그런데 한교안 대표는 불이 나게 우리를 피해서 한국당 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무대 뒤로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야, 그런데 김문수 경기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참 위로해주고 가고 유족을,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와서 위로해주고 가고, 김진태 의원도 와서 위로해주고 가고, 조원진 의원도 위로해주는데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휑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가 좀 맥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우리 공화당 계열의 뭐 이 유튜브도 아니고요. 제가 뭐 그분들에게 뭐 어떤 뭐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물어볼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그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못하겠고, 그래도 사물에 그 양면이 있는데 본질이 있으니까, 그 양면이 다 있으니까 또 뭐 양심 약간 찔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그 참 뭐 저 같으면은 뭐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또 살갑게 또 유족 대표를 만나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교안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군요.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군요. 한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허물이 없고 잘 살아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평판도 좋고, 무슨 우리같이 뭐 감옥을 갔다 왔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인의 허물이 없다는 건 별로 한 것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아니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간단하게 우리 얘기하자고, 한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을 꿈꿔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뭐 연애에 계속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불륜의 천국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잘 만나서 연애할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다 하고 다니면서도 그 뭐 다 없고 감추고 얘기하지. 그리고 자기의 그 경력이나 흠집에 관리를 내지 않고 잘 이렇게 가고 온 사람들은 그냥 한 일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와서 허물이 많다고 그러네. 야, 그러면 아니, 굉장히 자기 허물을 좀 감추는 스타일 아닌가? 아니, 나는 허물이 너무 많거든요. 야, 그러니까 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은 허물이 많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뭘 하고 저하고 이러면 허물이 생기죠. 그렇죠.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어릴 때부터 바른 생활을 뭐 하면은 척추로 자라면은 허물이 없고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받죠.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이력을 보거나 평판을 들을 때는 다른 그 본질적인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권에서 이미 치밀한 전략을 짤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권에 힘을 실어주면 좋은데, 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뭐 인격의 정도는 걸 떠나가지고 수행의 정도가, 아니 나를 이미 한번 밟았던 사람들한테 또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내 부분 내가 많이 성찰을 했다.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음모와 이런 데 휘말렸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그래도 나를 가장 모질게 대한 사람들은 내가 참 잘 봐줬고 내 측근의 사람들이 나를 가장 모질게 대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우파는 전멸이고요. 총선 필패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총선 필패는 제가 지금 보수식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 자, 뭐 지금 방송이고 뭐 우리나라 솔직히 방송같이 지금 편향된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기자들도 좋은 사람 많고 뭐 제가 검사라는 사람들이 검사의 지위에 있을 때 카리스마 옷 벗으지,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사성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옷 벗으면은 그 동네에 그 경비 아저씨보다 더 생활력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 심중이 어떤지를 지금 읽어내는 작업을 청와대와 여권에서 치밀하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뭐 가짜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거를 파악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는데 그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봅시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자유한국당이었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제가 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저 친구가 뭘 믿고 내가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촛불이 있다고 했죠. 제가 사람들을 연민하고 이런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촛불 한번 들어본 적 없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지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군 출신 어디 출신이냐고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빡센 부대 나온 사람들이 좌파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뚜기 부대 예. 좀 느슨한 부대 다녀왔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부대 장병도 고생하죠. 전방에 있는 장병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예. 그래 보통 그런 장병들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조 코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홍콩 사태만 봐도 좀 이렇게 그 앵그리 영맨이라 그러죠. 네. 젊은 친구들이 분노해서 강장에 뛰쳐나오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 우파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젊은 친구 네. 나오고. 네. 그런데 그게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지금 불가사의 현상들 있죠. 지금 청년들이 일을 하고 청년들이 씩씩하게, 청년들이 지금 옛날에 뭐 신문 배달도 하고 알바하면 되는데 청년 수당이 뭐 몇천 명에서 지금 10만 명으로 또 늘리겠다고 그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청년들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절대 이 정권은 이거 우리나라 이게 지금 뭐 이거 뭐 빨갱이 정권이지 이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예. 이수님, 예. 그 빨갱이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란 딱지 붙고 이러면 예, 또 문제죠. 빨리. 그렇죠. 우리 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바로 취소합니다. 취소했습니다. 유튜브 관계자들 빨갱이 취소했어요. 노란 딱지 붙이면 고소 들어갈 거야. 빨갱이 취소했어요 지금. 그리고 우파 스피커들도 자기가 지금 신념과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노란 딱지 붙였다고 징징대는 것도 굉장히 나 보기 싫더라고 진짜. 아니 또 은근히 나는 또 디스하시네. 아니 신중재는 지금 게릴라처럼 혼자 뛰고 있잖아. 근데 뭐 사회주의 주의도 있고 다 할 만한 친구들이 그런 거 얘기하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상위가 아니라 하위 0.0001%에 제가 가난뱅입니다. 근데 예. 제가 뭐 어려운 티 안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저 우파 스피커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종편 때 유명한 그런 패널들도 많이 요즘 활약하시죠. 그분들 참 좋아합니다. 저 방송도 잘 듣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때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전부 다 문재인이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물을 잘못 판단하고 사들 잘못 판단했는데. 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하기는 좀 낯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낯이 진짜 안 두꺼운 겁니다. 저는 진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정권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이 아니고 2021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총선에서 한번 저는 여권이 이미 제가 선방한다고 얘기했고, 아니면 여권의 승리라고 하고 싶어요. 총선 야권 그 필패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데 따라 달린 겁니다. 어떻게 신중을 내비추에 따라 달리는데 그 신중을 개선하고 있겠죠. 파악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한교안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의 오늘 서거 주도식에 간 거는 잘한 겁니다.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우파에서, 누가, 그럼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부서지게 하고, 한쪽이 밟고 가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를 수호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게 기획되었다, 전략이다 하는데, 분신도 하고 그런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열사들이. 그렇죠. 검사 판사 출신들이 그런 열사짓 안 합니다. 예. 그럼 사람들은 왜 내몰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인물과 사람과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승리적으로 보수파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며칠 전에
어제 아래 뜨겁게 논쟁이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현재 병실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염려하는 노컷 뉴스의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판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과연 그런 게 실제로 뭐였죠 내용이? 저도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으로 내년에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아 예. 예. 저는 그거 우리 예. 공화당에서 흘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뭐 익명의 관계, 우리 공화당이 지금 청와대입니까? 우리 공화당 익명의 관계자기에 그런 건 우리 흔들리지 말고 예. 분명한 것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 침묵하겠습니다. 아. 뭐 하려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데 예. 제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팔자를 제가 받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하고 굳건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현 대통령이나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다는 건 또 다른 면으로 있어. 신념이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또 말 잘 들으면 또 기가 얇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예. 이런 신념이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생각을 숙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도 예.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좀 이렇게 이제 남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왔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막 찬양해요. 네. 유튜브 이런 곳에서. 네. 그러면 그거 참 꼴같지 않고 밉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내가 마음을 비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참 보세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면서 다시 또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예. 참 부담됐겠죠. 박근혜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참 보기가 역겨울 겁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역겹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싶어도 예. 저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처럼 나를 모질게 했다 한마디 하는 순간 예. 이건 뭐 완전한 블랙홀이 되죠. 예. 윤석열 조국 이거 지금 무슨 윤석열이가 뭘 했다고 그동안 뭐 갑자기 뭐 구국의 수호입니까 정오의 수호점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북이 그냥 완전히 수용돌이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여권 관계자면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패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 같으면은 참여를 하거나 정말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다시 한번 전부 결집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예. 참여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짓이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오고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잘못했고 내가 통렬하게 내가 반성한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성해도 잘 안 받아들여줘요. 뭐 일본 통석에 염을 한다 매 정권마다 일본에서 반성 잘못했다 해도 맨날 다시 사과해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근성도 있다고. 우리 국민성이 참 뛰어나지만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총선까지 제대로 집단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반성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것으로 정치적 생명도 끝나고. 자, 이수 선생님, 그러니까 이수 선생님, 우리 저기 시청자분 중에 박경희님께서 지금 그 메시지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수 선생님께서 공화당 신동욱 총재의 사주팔자도 뽑지 않습니까? 사주추명하셨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팔자, 사주추명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욱 총재는 사주상으로 봤을 때 합입니까? 아니면 충입니까? 요 질문 주셨네요. 박경희님께서. 그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궁금합니까? 나 참 근데 좋습니다. 근데 우선 뭐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죠. 신동 총재가 제가 그때 선무유sem이라고 해서 굉장히 간절하고 자립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립하는 유형의 팔자는 육친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 쓸 거면 스스로 쓸 사람한테 뭐 덕이 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충이 충은 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육체에 대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바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합은 안 들었다. 예, 합은 안 들었네. 보니까 합은 안 들었죠.
저는 신승재 팔자를 안 꺼내가지고 이나 진짜 나도 좀 깔때기지만 이렇게 자기 쪽으로 아니 한번 성함도 보고 아니 뭐 이거 긴장감도 줘야 되잖아요 이거 말이죠. 참 이게 제가 마음이 열입니다. 그래서 충될 것도 없고 합의될 것도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충될 것도 없고 합될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저희 관계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이제 여기가 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색으로 드러나고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이런 것은 다 인연의 마주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이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든 나쁘게 느껴지든 저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는 상으로 색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제가 이런 인연의 마주침이 없으면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불가에서는 그냥 아트만 진정한 본질이 없다라고 하잖아. 근데 참 엄청 만다 같기도 하고 수준이 참 높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인연의 마주침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이수 선생님께서도 다음 주부터 태극기 달면은 우파되는 거예요. 지금 가슴 속에 촛불 달고 계시잖아. 제가 저쯤에 이렇게 태극기 달고 나면 우파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뭐 유격대장도 하고 공수교관도 했는데 그때 그 추억이 있어서 아니 지금 그 옷 입고 나오면 있잖아요. 이거 창피해서 못 입어요. 아니 지금 문재인 나온다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실 때 뭐 했습니까? 이 뭐였죠? 특전사 옷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 좌파 정권 안에요. 근데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얘기합니까? 그렇죠. 후보 시절 때 아니 그게 특전사 옷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다 야 문재인 후보 뽑으면 말이야 대한민국 잘 지키겠는데 이 헷가닥 한번 했죠. 근데 뭐 특전사 출신이 지금 우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해병 전후에 그런 특전 동지에 그 다음에 특공 전후에 이런 사람들은 98%가 다 우파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2%는 어디든지 예외는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임박. 자,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워낙 재밌다 보니까 우리 이수 선생은 이판계의 지존, 저는 사판계의 저만 얘기하고 끝내려니까 꼭 자기까지 뭐 지존이야. 우리가 뭐 또 지존이야 둘 다. 나 진짜. 아니 이럴 때 광팔하기 언제 광팔합니까? 아니 근데 이판계의 지존은 맞는 얘기인데 사판계의 지존은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 광을 안 팔아주니까 내 스스로 자강해야죠. 내가 광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냥 본인 얘기만 하세요.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띄우는데 왜 저를 안 띄워주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 안 들었다,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하면 은근히 뒤에서 갈아먹나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청자를 이렇게 합의들을 가지고 찰떡궁합이야. 이래도 지금 살아날까 말까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맨날 힘들게 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왜 저 사람하고 왜 방송을 하시고 유튜브에 왜 저렇게 하시냐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나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 찍었는데 저 사람 굉장히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다. 솔직히 막말로 이렇게 방송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무슨 대본이 있습니까? 콘티 있습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 대고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절정의 진짜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계로 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 건데 그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판이라는 전체적인 사안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저는 이런 명료하게 제가 지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진충제가 사판의 지존? 이거는 이건 코미디로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하여튼 굉장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좋습니다. 사판계 지존은 빼고 사판계 고수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고수 정도로 갑시다. 고수로. 근데 저는 고수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존을 모시죠. 이판계의 지존 이수 선생과 사판계의 고수.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 팔자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슈퍼챗도 좀 관심 가지고 노란 딱지 이런 데 관심 가지는데 저런 거는 전혀 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존에만 관심입니다. 오로지 지존에만 관심입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죠. 그건 다 사람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딩하면서 지금 2부 순서가 준비되는 게 아주 충격적인 거라고요. 막히면 보이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갑자기 제가 다트나서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 얘기하고 뭐 박근혜 얘기하고 이러니까 일개 전쟁이가 뭐 좀 실력을 좀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향후 정국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석방 여부, 박근혜 또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 답방이죠. 근데 네. 그 김정은의 팔자는 그 여러 버전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최근 이제 그 명리망 그래가지고 화교들의 이제 사이트 그다음 또 일본에서도 있고 전혀 엉뚱한 팔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임진시도 있고 개사시도 있고 그 갑오시도 있고 을미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자, 그 명칭을 가지고 여기까지요. 자, 이 김정은 석방이 아니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 임박, 김정은은 사망 임박. 이번 순서는 김정은의 사망 임박을 이판계의 지존 이수 선생을 모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판계의 지존 이수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이따 뵙죠. 네, 수고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시죠. 아, 이거 아니시구나. 아래 한번 오시라고 해서 내가. 아, 그래요.